네, 오늘 아침에 모든 신문 거의 짜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신문 100% 네, 톱 제목이 한덕수였습니다. 한덕수. 네. 참 이 관운이 우리나라에서 이분처럼 관운이 좋은 사람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무려 5명의 대통령 정부를 지나면서 네, 그것도 핵심 중에 핵심 요직을 맡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까지 했었고요. 뭐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했었고 또 정부로서는 어떤 정권이 됐든 가장 핵심 요직 중에 하나가 주미대사입니다. 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우방이 미국이기 때문에 주미대사를 누구를 보내느냐가 그 정권의 성격, 그 정권의 정책 방향 뭐 이런 게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미대사는 정말 총리를 지낸 사람도 주미대사로 갈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주미대사도 했습니다. 경제수석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자리, 중요한 자리, 청와대의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재무장관, 그냥 국무총리, 주미대사 더 이상 뭘 꼽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통 엘리트 경제 관료. 뭐 그 정도 이렇게 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 한덕수 총리 후보 지명자는 여의도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고는 물론 정치하고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겠죠. 경제수석도 하고 총리도 하고 그러면은 뭐 반틈은 정치적인 그 정무 감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찌 됐든 금배지를 다른 적은 없습니다. 여의도 근처에도 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태어난 건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고요. 전주에서 초등학교를 잠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와서 그 수재들만 간다는 경기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은 아닙니다만 저희 시청자 어르신들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그때는 정말 전국에서 내로라하게 손꼽히는 그런 소년들만 가던 때가 경기고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서울대 상대 당시에는 상대 경제학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석박사를 하버드 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왜 KS 마크 그랬지 않습니까? 경기고등학교 할 때의 K, 서울대 할 때의 S, 그래서 KS 마크에다가 이분은 KSH 마크입니다. 하버드까지 KSH 마크. 그러니까 가방끈으로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감히 두 번째 갈 수 없는 거죠. 세컨드 투 난. 그 영어를 또 그렇게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이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는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만 잘한다고 총리할 수 있나? 그 말은 뒤집어 보면 그래 영어는 내가 인정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영어도 잘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부인과 사이에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이가 73살인데요. 아이 없이 무자식 부부입니다. 또 그 일설에 뭐 이거는 뭐 찌라시성 뉴스이긴 합니다만 부인이 그렇게 활동력이 좋으시답니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부인. 그래서 그 총리 지명자 부인이 뭐 여기저기 아주 그 치맛바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아무튼 활동력이 대단한 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직에 있지 않을 동안에는 김앤장 우리나라 첫 손꼽히는 로펌 회사죠. 거기에 고문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 지명
신의 한 수라고 보십니까? 흘러간 물이라고 보십니까?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 없다. 자, 그 한덕수 아무튼 어떤 능력, 실력, 전문성, 경륜, 뭐 자격이 차고 넘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같이 나와서 어제 오후에 발표를 했지요. 총리 지명자. 근데 이것을 요약을 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왜 한덕수 이분을 초대 총리로 지명을 했을까? 첫 번째, 정파와 무관하다. 보수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김대중 정권만도 아니고 이명박 정권만도 아니고, 그러니까 골고루 다 한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다음에 이번에 누굽니까? 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일위까지. 그러니까 참 두루두루 다 했다. 그래서 여의도에도 가까이 가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무슨 당에 뭐 이렇게 연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으로, 어떤 파당성, 정파성 때문에 요직을, 핵심 요직을 거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이다. 이제 이 점을 높이 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 안보. 경제와 안보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안보가 경제고 경제가 곧 안보다. 잘 사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군사력을 함께 고양시키면서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길이고, 안보를 튼튼히 해야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서 우리 경제가 제대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이 말은 이제 당선인이 했던 말은 아니고요. 그냥 경제 안보라는 말까지만 했습니다. 주미대사를 했기 때문에요.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주미대사는 경제도 경제지만 그렇습니다. 외교 안보에 대해서도 아주 깊숙하게 경험을 쌓는 것이 주미대사 자리입니다. 총리를 했으니까 뭐 그것도 말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경제 안보를 생각을 한다면 이분 이상 가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네,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국민 통합. 왜냐하면은 호남 인사로 이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구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호남 인사를 뽑아야 그게 통합인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여성 총리를 하면은 젠더를 통합을 하고, 호남 사람 뽑으면 뭐 지역 통합을 하고, 뭐 한 30대 40대 총리를 뽑으면 세대 통합을 하고, 매우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런 것보다는 총리가 만약 이제 청문회 거쳐서 무난히 총리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무슨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총리는 통합형 총리도 될 수가 있고 갈등형 총리도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민주당 사람이 됐든 과거에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사람이 됐든 그게 뭐 그렇게 큰 소용이 있겠습니까? 강원도 사람이 됐든 뭐 영남 사람이 됐든 호남 사람이 됐든 경기도 사람이 됐든 그게 뭐 그렇게, 이제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벗어나고 있는 그런 국민 수준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남성 여성, 뭐 젠더 갈등, 뭐 세대, 지역, 아무리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사람을 뽑아놔도 그 사람 자체가 못난 사람이면 가는 곳곳마다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일만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파성이 없다. 그 다음에 실력, 이건 뭐 인정을 한다. 국내적으로 다 인정을 한다. 세 번째, 경제 안보. 그 다음에 국민 통합. 네 번째는 뭐 저는
뭐 그게 왜 그러는 거지? 뭐 하지만 일단 이제 거의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총리 지명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큰 짐을 지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책임을 지킨다. 맞는 말이죠. 네. 너무 이렇게 튀려고 이상한 말 쓰지 않고 그냥 아주 담담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영광과 책임을 함께 느낀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엄중한 시기, 엄중하지 않은 시기는 없었다고 봤을 때 그냥 뭐 하는 말 같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엄중한 엄중함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북한은 곧 핵실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북한에서 나오는 김여정의 그 거친 입을 보면은 핵실험하려고 명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안보도 엄중하고 경제 코로나로 모든 경제가 2년 동안 올스톱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이제 붐업을 해야 되는 정말 엄중 중에서도 최고 엄중한 그런 시점이 요즘이 아닌가 싶은데요. 당연히 그런 막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무를 두 어깨에 지게 되면은 영광과 책임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분처럼 총리를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 그리고 이제 거의 15년 만에 또다시 총리 이렇게 총리를 두 번 했던 사람이 고건이 있었고 그 앞에 김종필 세 번째 총리 두 번 하는 한덕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통상 전문가, 경제 전문가 그 중에서도 통상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미 FTA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21세기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한미 FTA 체결입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끼는 한 평의 풀밭으로 만족하지만 사자는 넓은 초원이 필요합니다. 토끼는 3.3 제곱미터 요 테이블 한 두세 개만한 풀밭만 있으면 먹고 살지만 사자는 넓은 초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6, 70년대 한때는 정말 이 무역의 의존도만 높았을 뿐이지 그 세계에서 거의 눈여겨보지 않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이제 사자가 됐다. 60년대 그때 우리가 토끼였다면 지금은 사자가 됐다. 그래서 넓은 초원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한미 FTA도 해야 되고 미국과만 할 것이 아니라 원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외제차를 타겠다. 그래서 1998년 이때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외제차를 탑니다. 당시로서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외제차, 양담배. 뭐 요즘은 담배가에 가면은 뭐 절반쯤은 양담배던데요. 그 당시는 그랬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그때 98년 지금부터 24년 전에 그때 사서 타고 다녔던 차가 사브라는 차입니다. 사브, SAAB. 스웨덴 모델이죠. 2300cc급 사브 9-5 모델을 타고 다녔답니다.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핏 뭐 이런저런 좀 서핑을 해보니까 요즘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한 4-5천만 원짜리 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요. 왜 정확하지 않느냐면요. 사브라는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네, 아주 유서 깊은 자동차 회사였었는데 원래는 군용기 만드는 회사였었죠.
그랬다가 나중에 자동차를 생산을 해서 아주 인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무리 인정 많이 받으면 뭐 합니까? 경영 실패하면은 그냥 회사가 공중분해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뭐 어디 자료가 없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덕수 총리 지명자, 우리나라 장관급 인사들 중에서 제일 먼저 외제차를 타고 다녔던 사람. 왜? 사자는 넓은 풀밭에서 풀을 먹어야, 풀을 먹는 게 아니죠. 넓은 풀밭에 있는 짐승들을 사냥터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